일단 선거법 협상 결과가 되게 중요하죠. 지금 형태의 그 준연동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비례대표를 노린 신당, 창당 유혹을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. 그리고 자신들의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강성 지지층이 있고. 그러니까 저 송영길 전 대표도 이게 강한 발언 계속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또 시작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제 선거법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이 날 거예요. 지금 현행 제도도 의미가 있죠.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거 지키자는 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대표적인데 뭐 민주당, 정의당, 자매정당, 심지어 반윤신당까지 해서 200석을 넘길 수 있지 않겠냐.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100석 이하로 낮출 수 있다. 이 100석, 200석이라는 게 그럼 거부권만 되는 거겠습니까? 탄핵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.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 원래 좋은 제도에 대해서도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게 민주당 쪽을 봐도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보십시오.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국민들의 프레임이 뭐 일단 민주당은 됐고 당정 관계라든지 지금 당하는 거라든지 대통령 말이 거친 거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.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이라면은 총선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데 조국 전 장관이 내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총선 이겨야 된다. 뭐 비법률적 방법. 명예회복 방법을 찾겠다. 송영길 전 대표도 내가 뭐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면서 명예회복하겠다. 그러면은 중도적 유권자 입장에서 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들다가도 내가 그럼 여당을 안 찍으면 저 사람들 명예회복 시켜주는 거네? 라고 하면 그게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? 그렇다면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리가 중요한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가 연대한다면 시너지가 있을까? 정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? 일단 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절반 이상이 조국 전 장관 출마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. 특히 또 주목할 부분은 호남 지역에서도 의외로 조국 전 장관 출마를 거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. 거의 그것도 한 50%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세요. 우리가 이제 조추송이라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, 송영길 전 대표만 얘기하는데 여기에 거론되는 분들이 손혜원, 뭐 최강욱, 또 누구죠?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 거론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? 국민 비호감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서 과연 신당에 참신한 득표력이 있을까요? 저는 너무 이건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예. 이분들이 특히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자꾸 그 조국 전 법무장관하고 같이 할 것을 자꾸 이렇게 시사하잖아요. 근데 당장 제가 들은 얘기는 조국 전 법무장관은 송영길 전 대표하고 같이 하고 엮이는 싶어하지 거를 않는다.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왜 그럴까?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?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요. 송영길 전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죠. 나는 다르다. 예,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.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네. 게요. 예컨대 내가 나가려고 하는 지역구에 이상민 의원이 계신 거예요. 그러면 나는 그냥 친명이 되는 거예요. 저희가 비명이니까 친명이 되고 또 뭐 현역 의원이 친명이면 비명이 되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뭐 대략 일진, 이진이 보이지 않습니까? 지역구마다. 일진, 이진에 못 끼는 분들은 조국 전 장관 쪽에 이게 가세하는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꽤 많아요. 예. 뭐 청와대 출신들 그때 뭐 비서관이나 선임 행정관 출신들이 여기라도 있어야지 뭔가 민주당하고의 관계에서 지분을 뭐 받지 않을까 그런 식의 것이 다 깔려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그런 분들도 별로 안 붙어 있죠. 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? 이미지죠. 이미지 때문에. 네. 조국 전 장관은 아직은 그런 이제 또 뭐 책도 베스트셀러가 네. 되고 이렇게 뭐 이제 영향력이 사진 있다.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. 한국 정치에 정말 미스테리했던 장면이 저는 지난 이제 대선도 아니고 대선 끝나고라고 생각하는데 보십시오. 3월에 대선이 있었어요. 5월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.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재보궐선거가 있으면은 여기는 여당이 유리할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? 자기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렇죠. 이재명 대표가 배지를 달게 하고 거기는 그냥 가면 죽는 걸 모두가 아는데
자기는 굳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고 의도가 뭔지 제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. 예,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함과 억울함과 뭐 이제 그런 게 있겠죠. 윤 실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요. 그 송영길 전 대표하고 조국 전 장관은 좀 다른 분이에요.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분이잖아요.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자체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주류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같이 가기가 어려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시쳇말로 들이대는 거예요,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한테. 근데 조국 전 법무장관은 별로 같이 할 생각이 없어요.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하고 개항 지역구를 놓고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한 차례 거래를 한 거거든요. 지역구를 주고 대표를 출마하게 하고 이런 식의 거지. 굳이 송영길 전 대표를 조국 전 장관,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이건 정치적으로 좀 무리입니다. 제가 송영길 대표 그 서울시장 출마를 반대하고 뭐 그 개항을 내주는 것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는데 아이 뭐 형은 도와주지 못하면 이렇게 비판하냐 못하게 하냐라고 분임을 늘어놓길래 아니 왜 나가려고 했더니 확실하고 있더라. 서울시장이 될 거래. 될 거라고? 어디 지지자들은 또 부산시장 나가라고 그러는데 열화와 같대요.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식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그 자세가 예, 확신을 갖고 있었다. 예 확실하게 그래서 뭐 아니 내가 더 이상 말리기도 그렇더라고요. 그럼 잘해봐라. 그 당시 얼마 차이로 졌죠? 송영길 전 대표가? 거의 더블 스코어가 예. 났었죠.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참 미스테리하다는 거죠. 뭐 변호사 빨리 된 것뿐만 아니라 재선 의원 때 여당 사무총장 한 분이고요. 40대 때 인천시장 한 분이고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친문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. 그런데도 이 당에서 직선 당대표를 한 분이지 않습니까? 그만큼 저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한 몇 년 전부터 저럴까?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정성호 의원님과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. 근데 정성호 의원님이 의회 발언하셨잖아요. 그 586 그 퇴진에서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또 조국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죠. 말씀하셨잖아요. 실제로 이재명 그 측근 그 사이에서는 그 조국 신당 나오면 사석에서 만나면 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.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 안 해요.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공천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. 뭐 친문계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. 예.